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균 SOC 강좌 남북한 언어 비교 연구 시간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민지원입니다. 저는 남북 문장부호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고 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문장부호란 무엇인지 그 개념과 기능을 살폈고 또 남한과 북한의 문장부호 규정이 어디서 출발을 하여 각각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현행 남북한 규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유효한 남한의 문장부호 규정과 북한의 문장부호 규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공통적인 것과 또 약간 다른 것들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남북 언어 연구에 얻을 수 있는 시사점도 논의해 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엔 남한과 북한의 문장부호가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공통적인 뿌리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발이 이렇게 같았지만 분단 이후에 서로 다른 언어 정책 아래 개정이 이루어져 왔고 북한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5번의 개정을 거쳤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문장보호법은 2010년에 북한의 국어사정위원회에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남한의 경우는 단 2번의 개정만 이루어졌는데요. 1988년 한글 맞춤법의 부록으로 선보인 이후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규정은 2014년에 개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현행 규정들은 북한의 경우는 2010년, 그리고 남한의 경우는 2014년 규정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먼저 남북한의 문장부호를 하나의 표로 정리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가위표로 되어 있는 것은 남한이나 북한의 문장부호 규정에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냥 보아도 남한의 문장부호 개수가 더 많죠? 남한의 경우는 총 21항에서 24종의 부호를 제시하고 있고요. 북한의 경우는 총 19항에서 16종의 부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규정에는 또 별도의 보충항이라는 것을 두어서 빗선을 추가로 보이고 있고 여기 보여드린 표에는 없지만 느낌표를 2번 겹쳐 쓴다든지 물음표와 느낌표를 겹쳐 쓴다든지 하는 겹부호도 규정에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밑줄은 밑점 대신 쓸 수 있는 것이라 표에서 보이고 있지만 16종을 셀 때 그 숫자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먼저 남한과 북한 어느 한쪽에만 있는 부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남한 규정에 가운데 점,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그리고 겹납표, 혼납표, 중괄호, 빠진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북한 문장부호법에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표의 경우는 북한에서도 이 모양의 부호 자체는 있는데 기능이 다른 건데요. 남한의 경우에는 욕설처럼 내용을 밝히기 어려울 때 글자 수만큼 가위표나 동그라미표를 쓰죠. 그것을 숨김표라고 하는데 또 글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 쓰는 여기서 보이는 메모 모양의 기호가 있는데 이거는 빠진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숨김표와 빠진표가 구별이 되는데요. 북한의 경우는 이런 두 경우를 모두 합쳐서 그러니까 동그라미표, 가위표, 네모표를 모두 숨김표라고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로 나타낼 때 그러니까 글자로 나타낼 필요성이 없을 때 쓰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즉 북한에서는 빠진표를 따로 설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진표는 남한에만 있는 문장부호로 다루었습니다.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또 겹납표나 혼납표 등도 북한에 없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것들을 써야 할 자리에 남한 명칭으로 화살괄호라고 부르는 그런 부호들이나 소괄호라고 부르는 부호를 많이 씁니다. 또 북한 규정에만 있고 남한 규정에 없는 기호로는 같은 표를 들 수 있는데요. 같은 표는 규정에는 없지만 남한의 언어 현실에서도 쓰이고 있는 부호이기 때문에 북한의 문장에서 쓰인 같은 표를 보더라도 남한에서 그걸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표처럼 남북한의 언어 현실에서 통용이 되는 부호더라도 모두 규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건 아닌데요. 어떤 부호가 제시되는가 하는 것은
남북한의 판단 그리고 선택에 따른 문제인 것이고 어느 현실에서 부호의 사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명칭과 형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명칭과 형태가 완전히 같은 것은 6개입니다. 물음표, 느낌표, 물결표, 밑줄, 숨김표, 그리고 줄임표가 남북한에서 이름과 형태가 같습니다. 줄임표의 경우를 좀 보자면 가운데에 점을 여러 개 친다는 기본 형태는 같은데 점의 개수나 찍는 위치 같은 용법이 약간 다른데요. 이 북한에서는 줄어진 단위가 단어나 문장의 일부 말마디일 때는 석점만 치고 문장이 줄었을 때는 이 석점짜리를 2개, 그러니까 6개를 치고 단락이나 그보다 더 큰 단위가 줄었을 때는 석점짜리를 3개, 즉 9개를 칩니다. 이렇게 줄어든 범위의 크기만큼 점을 치는 거죠. 남한에서는 점 6개를 가운데 찍는 것을 이전의 원칙으로 했지만 이제 2014년 개정에서는 6개 대신에 3개만 찍거나 또 가운데가 아닌 아래에 찍는 것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다르고 형태가 같은 것은 11개인데요. 남한의 마침표를 북한에서는 점이라고 하고 남한의 쉼표는 반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명칭들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또 쌍점은 2점이라고 하는데 이 2점이라는 말은 이제 고유어를 사용한 것이고 표현 방식 자체가 다른 건 아니죠. 문장 부호의 명칭은 형태뿐만 아니라 용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남한에서는 겹 화살괄호, 또 홑 화살괄호라고 부르는 보호가 있는데 이때의 겹이나 홑은 형태에 근거한 명칭이죠. 그러니까 뾰족한 괄호 모양이 2번 겹쳐 있어서 겹 화살괄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명칭인 인용표, 거듭 인용표에서 이 거듭은 형태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인용표의 안에 다른 인용문이 다시 쓰여야 할 경우에 쓴다고 해서 거듭 인용표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용법을 고려하여 붙인 명칭입니다. 남한에서 겹 화살괄호, 홑 화살괄호, 북한에서 인용표, 거듭 인용표라고 부르는 이 문장 부호들은 남북한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부호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에서는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 겹나표나 겹화살괄호가 쓰입니다. 이때 이들 대신에 큰 따옴표를 쓸 수도 있는데요. 예에서 보이고 있는 훈민정음이나 한성순보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겹나표나 겹화살괄호를 썼지만 큰 따옴표로도 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제목이나 작품 이름, 규정 등을 나타낼 때는 혼나표나 홑 화살괄호가 쓰입니다. 이때는 작은 따옴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를 볼까요? 겹 화살괄호에 대한 북한 명칭은 인용표입니다. 대화를 표시하거나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남한에서는 이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를 쓰는데 북한에서는 1954년에 조선어 철자법에서 정한 이후에 이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기호는 쓰지 않고 대화를 인용할 때는 인용표를 씁니다. 또 여기서 보이는 석개울의 세봄처럼 책 이름을 쓸 때도 인용표를 쓰는데 이것은 남한의 쓰임과 같습니다. 하지만 작품의 이름일 때는 남한에서는 홑 화살괄호를 쓰지만 북한에서는 이때도 남한의 겹 화살괄호, 즉 인용표를 씁니다. 북한에서 인용표를 책뿐만 아니라 이렇게 작품명이라든지 제품 등의 고유명에도 쓰는 것은 크게 보아서 그런 것도 인용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북한에서 남한의 홑 화살괄호에 해당하는 거듭 인용표를 쓸 때는 인용표 안에 또 인용표가 쓸 필요가 있을 때뿐인데요. 이때는 대화나 책명이나 작품명이나 모두 거듭 인용표가 쓰입니다. 남한에서 큰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를 쓰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용법을 표로 정리해봤는데 이 표를 보시면 북한에서 인용표가 사용되는 빈도가 굉장히 높으리라는 사실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화 표시, 책 이름, 작품 이름의 전부 인용표가 사용이 되니까 남한에서보다도 더 많이 보이겠죠. 지난 시간에 겹 화살 괄호나 헛 화살 괄호는 남한의 1988년 규정에 없었지만 언어 현실에서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2014년 규정에 새로 제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전에는 남북한 언어 현실에서 모두 사용되는 보호이기는 했지만 어문 규정상으로는 남북한 중 어느 한쪽, 그러니까 북한에만 그 규정에 존재하는 보호였다면 2014년 남한의 개정으로 남북한 규정에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보호가 되었고 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책 제목에 사용한다는 공통점도 규정상으로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줄표와 물결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한에서 줄표라고 부르는 기호의 북한 명칭은 풀이표입니다. 남한에서 붙임표, 북한에서 이응표라고 부르는 구호보다 약간 긴 모양인데요. 이 줄표에 대한 남한 규정은 아주 간략하게 수정되었습니다. 이 줄표는 자판에서 기본으로 입력되는 부호가 아니죠. 컨트롤 F10을 누르고 또 문자표에서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지 몰라도 남한의 언어 현실에서는 여기서 명시된 부제, 그러니까 부제목을 나타내는 경우에조차도 붙임표를 사용하는 빈도가 더 높아 보입니다. 북한 규정에서는 이 짧은 형태의 이음표보다도 여기 보이는 긴 형태의 풀이표의 용법이 더 자세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문장 성분들과 묶음말 사이에 쓰거나 동격어 뒤에 쓰거나 에서부터까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씁니다. 관련해서 물결표의 사용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초록색 글자를 보시면 북한에서는 범위 등을 나타내는 내지에는 물결표를 쓰고 에서부터까지에는 풀이표를 쓰도록 규정을 하였는데 남한의 규정을 보시면 남한에서는 에서부터까지의 뜻과 내지라는 범위의 뜻으로 쓸 때 모두 물결표를 쓰며 또 붙임표도 허용을 합니다. 이런 허용은 사실 현실 언어 생활에서 보면 붙임표 그리고 줄표, 물결표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양 자체에도 유사성이 있고요. 또 그래서 과거 남한 규정에서는 이것들을 이음표라는 이름의 상위 체계를 묶기도 했었죠. 따라서 남북한의 세부 규정에서 조금 다른 사항들이 있더라도 이것들이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언어 현실에서 같은 경우에 쓰는 다양한 복수의 부호들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했냐의 문제겠죠. 이와 관련해서 규정에서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실제 쓰임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나중에 문장 부호 통일안을 만들 때 허용의 폭을 넓게 두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한의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북한의 문장 부호 규정과 동질성이 회복된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문장 안에 마침표를 찍는지 찍지 않는지에 대하여서 남한의 이전 한글 맞춤법 문장 부호 부분에는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다른 항에서 든 예시로 미루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언어 현실에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명시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2014년 문장부호 규정에서는 직접 인용한 문장의 끝에는 마침표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또 쓰지 않는 것을 허용으로 명확히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초안에서는 영어의 경우 등에 비추어서 마침표를 찍지 않도록 규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쓰는 것을 원칙으로 그리고 쓰지 않는 것을 허용 규정으로 확정한 데에는 이 쓰는 것이 원칙인 현행의 북한 규정을 고려한 정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를 할 때 북한에서는 아래의 점을 찍는 반면에 이전 남한 규정에서는 가운데 점을 썼습니다. 즉 3.1운동이나 8.15 광복 이렇게 쓸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숫자 사이에 북한은 마침표, 남한은 가운데 점을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2014년 규정에서는 남한에서도 마침표를 원칙으로 이전의 가운데 점은 허용하는 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자판으로 입력할 때 편의가 증진된 동시에 또
남북한 문장부호 규정에서의 통합성도 높아지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남북한의 원칙이 같아진 동시에 또 이전의 가운데점을 써도 틀리지 않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남북한의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일부 차이가 나는 규정을 주로 보여드렸지만 사실 남북한의 문장 부호 규정은 일치하는 것들이 더 많고 일부 차이가 나는 것들도 언어 현실에서 같은 경우에 쓰이는 복수의 부호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규정해서 제시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실제 쓰는 여러 가지 부호들 중에서 무엇을 선택했냐의 문제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것은 또 남북한의 문장부호 규정이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는 공통적인 뿌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는데요. 남한의 문장부호 규정은 1988년 한글 맞춤법의 부록으로 고시가 되었고 또 이후에 오랜 논의와 준비를 거쳐 2014년에 새로운 규정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논의와 준비를 거친 만큼 컴퓨터 문서 작업 환경을 수용하는 등 현실 언어 생활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또 여기에 허용 범위를 넓혀 자율성을 더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면서 남북 문장부호의 간극을 좁히고 규정상으로도 동질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겹화살 괄호의 경우처럼 현실에서 사용되는 문장부호를 규정해서 채택해서 보인 것이나 또 인용문 내에서 마침표를 찍는다는 규정을 추가한 것, 또 3일절의 경우에 마침표를 이 월과 일을 나타내는 숫자 사이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의 가운데점을 허용 안으로 둔 것 등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북한의 현행 문장부호 규정을 검토해서 서로의 문장부호 규정을 잘 아는 것은 한글로 표기하는 문서에서 가능한 문장부호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문서의 가독성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최근 개정으로 동질성이 회복된 조항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은 앞으로 남북한 문장부호의 통합과 이해를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2시간에 걸쳐 남북한 문장부호 규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